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성투. 네, 이제 안경 벗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를 좀 몇 달째 좀 괴롭혔던 관세가 드디어 좀 결정이 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의 좀 희비는 엇갈렸지만 좀 지수는 생각보다 좀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먼저 김민성 의원 오늘장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주도주를 찾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찾는 시장이었다.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드라마틱한 효과는 어디로 말씀드립니다. 네. 주도주 어떻게 찾았나요? 찾았다라기보다는 찾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권세가 많은 분들이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좋아야 돼 말아야 돼 없었던 15%가 생긴 건데 25%에서 10% 낮춘 거면 좋은 건데 이런 혼조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뭐 자동차부터 해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상하게 주도주들이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수는 크게 안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팔고 시장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가총액에 대한 지수 변동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팔면서 매도를 조금 유도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수에 대한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자금 이탈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종목을 찾고 있고 산업을 찾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탄력이 완전히 끝났다라기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한동안은 개별 장세가 갈지언정 상방에 대한 추세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찾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좀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김진경 의원께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어디로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네. 너무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은 뭔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좀 결과를 내놨다라는 점, 그렇게 조금 더 나은 결과들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좀 시장에서 실망감을 좀 안겨주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을 예상했지만은 오히려 좀 기대를 했던 거와 달리 시장은 드라마틱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예상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미국 수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존재를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어느 정도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특히나 이렇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내주게 된다면 오히려 종목이라든지 이슈에 민감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한 지금 시장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흐름도 시장의 방향을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흐름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좀 소멸된 가운데 좀 눈치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전략회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본부 종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이번 협상 이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로 오늘 기대감이 좀 실리면서 대표 종목인 아난티는 개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를 얻고 오늘 11% 급등 마감했는데요. 지금은 좀 이 뉴스를 어떻게 트레이딩에 활용해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아난티 좀 11% 급등하긴 했는데 좀 개인이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테마는 테마로 대응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테마는 좀 테마로 대응하자라고 분석을 주셨고 김진경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이슈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좀 이슈에 집중하자.
그냥 단순 뉴스로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앞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의 경우 이제 개별 종목 그리고 이슈에 집중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난티의 경우가 물론 리조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는 남북 경업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남북 경업주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좀 변동성이라든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움직여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짧게 단기적으로 좀 더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뭔가 한미 간의 무역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제 북미 대화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현재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가 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좀 거듭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난티의 경우가 일단 오늘장도 역시나 이제 12%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북 경업주로 좀 더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 그리고 이슈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위기를 잘 타야 되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아난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손절가 목표가는 좀 더 짧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21선 부근이 9,200원으로 좀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6월, 7월 좀 관세에 지쳤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영향에 좀 받지 않으면서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 아난티 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민성 요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테마는 테마로 대응하자. 네. 그러면 좀 짧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워낙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움직인 것도 저는 사실 제 상식선으로는 납득이 안 되긴 하거든요. 이제 한미가 만난다고 했는데 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느냐,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아난티가 대북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모멘텀 형성이 되는 거는 이 금강산 리조트 사업을 했었던 이력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건데 이 금강산에 대한 리조트는 사실상 정리했죠. 지금 북한에서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치워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제 금강산에서 리조트 했던 사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이게 언제 재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미지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제가 전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땐 테마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산 토지 개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눌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 구간은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이고 정말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점이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 협상이 이어지면서 남북 평화 협정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중간에서 북한이랑 화해해 이렇게 중간에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여기에 대한 보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거를 북한이 그냥 순조롭게 따라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갈등이 심화된다 이런 리스크도 존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 협상이 좀 틀어질 수도 있거나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리스크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됐고 이거를 무리하게 추격을 하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걸 명확히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속에서도 우려감이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은 점만 바라보면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오늘 이미 시세가 나왔고 앞전에서 이미 더 많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발적인 매수세인 기술적 반등에 승부수를 걸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 테마주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아주 냉정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가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자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냥 테마는 테마로 보내주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자동차 부문의 대미 관세가 결국엔 15%로 결정됐습니다.
일본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라고 업계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투자자들 마음은 그렇지 못한 상태죠.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기아 7%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좀 피해야 할 상황인 걸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졌다고 좀 좋아해야 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 오늘 기아차의 하락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겁준다고 겁먹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말자. 오늘 굉장히 단호한 멘트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기아도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김민석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방금 밸류에이션이 싸져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아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가 15%될 거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15%, EU도 이제 15% 정도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우방 국가라고 해서 한국 혼자 갑자기 5% 주진 않을 거라고 좀 트럼프 성격에서는 다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워스트도 아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15%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이 정도에 대한 하락은 좀 과도한 세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기사에서 외신 보도에서도 그렇고 국내 보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없었던 5% 관세에서 10%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안 좋을 것처럼 기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불안해서 일단은 세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미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이거를 상회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는 이미 수출 데이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6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게 이번 분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수출 데이터가 줄어들면서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그걸 상회할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최대 소비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가 부여가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 방어하기 위해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거점은 이미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 GM에 좀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CKD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 거점 내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세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비싸져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자체는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단순히 수치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의 15%를 더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그렇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 구간에서 좀 더 저는 빠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닉셀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가 밀릴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빠지는 구간부터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 위로는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일본이랑 경쟁은 그렇다 치는데 사실 유럽 자동차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한국차 하면 사실 가성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데 유럽산과 붙어있을 때도 우리가 경쟁력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또 BMW라든지 독일 3사 쪽에서도 일부 국가는 넘어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차가 외제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외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한국차에 대한 좀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비아디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사실 돌파하기가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는 또 중국용 차량을 이제 현대차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틈새 시장에서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기술력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황이고 남들은 좀 공략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자동차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진경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때가 아니다.
물론 이렇게 관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뭔가 참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당국이 이제 자동차 품목에 대한 이제 관세를 12.5%를 좀 주장했는데 아무래도 이를 미국에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좀 출현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일본 그리고 EU와 이 자동차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 섞인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기존 대비해서는 좀 손해가 본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는 일단 미국 정부와 어떤 별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뭔가 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다시 현대차 그룹이 좀 협상을 시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 보면은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장 초반만 반짝 상승했다가 오히려 좀 장중에 다시금 하락세로 좀 돌아서면서 급락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일단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아의 경우가 오늘 이제 장 마감에 이제 마이너스 7%가량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1차적으로 좀 지지 라인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된 만큼 어느 정도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도 10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좀 지지를 해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10만 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진경 의원님 좀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도 떨어지는 칼날은 좀 안 잡는 그런 전략을 오늘 좀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자동차 사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김민성 의원께도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부품주들도 그러면 같은 결로 좀 내릴 때 오히려 관심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오히려 부품주가 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KD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협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안 내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부품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먼저 생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차가 가기 전에 부품주가 먼저 실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완성차보다 훨씬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습니다. 근데 주도주를 찾을 때 결국에는 개별 장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쪽으로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부품주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품주 그리고 난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완성차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공장 있는 부품주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 첫 번째 열어주시죠.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 6조 원대, 영업이익 8,644억 원으로 전년비 무려 156% 세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보다도 더 잘 나온 성적에 장중 고점으로는 103만 5천 원을 터치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살 기회도 안 주고 계속 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기도 한데 보유자의 영역으로 온 걸지 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 역시 한화 에어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네,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네, 그들만의 리그다. 좀 뭔가 뼈아픈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황제주 자격 충분 말씀드립니다. 네, 황제주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신 김진경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이제 조선, 방산이라고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실적도 너무나 좀 잘 나왔고요. 또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도 좀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방산의 선박 쪽에 또 실적 호조세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 더 기분 좋게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세적인 흐름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남은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도에도 상당히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좀 방산 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제 수출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멘텀들 충분히 남아있고 이런 기대감을 또한 추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좀 더 주가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기대감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당을 저는 보유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11선에서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조금 짧게 보실 때는 이제 1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라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추세 매매로 대응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의 경우는 다소간에 좀 더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좀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으시다면은 조정 시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7월 달 관세 지나고 8월부터는 또 수주가 좀 마법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답변이었는데요. 이제 김민성 요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좀 저랑 마음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펼쳐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에게 손익비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분들이고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때 동안 안 산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바보예요? 안 샀다라는 핑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샀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서 기회 많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반등이 나와서 이제 100만 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앞에서 워낙 잘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징적인 가격으로 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하나도 올랐고 그리고 하나 오션도 올랐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야구 빼고 다 잘하는 한화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야구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그룹주들에 대한 좀 성수기가 지금 아닐까. 약간 지금이 가장 비수기고 성수기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그동안 갑자기 보여준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지 않고 고민하다가 지금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간부터가 포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모를 만들지 말고 보유자분들이 좀 더 누릴 수 있게끔 우리는 다른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 게 서로 간의 리스크 차원에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세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87만 원대 라인대를 깨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부터는 이제 하방으로 패닉셀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지금 매수를 해서 상방으로 열릴 수 있는 가격대랑 하방으로 해서 87만 원 깼을 때에 대한 리스크랑 손익비를 비교해 봤을 때 하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산 만큼 리스크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미 비싸진 종목은 조금 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내 뭐 한화그룹주들의 뭐 매력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고 뭐 100만 원 사실 좀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좀 투세 투종 그냥 한 줄을 놓고 분위기를 보는 종목으로만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음식료 업계 같은 경우에는 25%는 사실 피했죠. 그렇지만 기존엔 10%였었는데 이제는 15%로 관세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삼양도 일정 부분 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불닭의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량을 좀 줄일까요? 불닭 신화가 꺾이나란 기사도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오늘은 5%의 급등을 보이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관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지 두 분과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김민성 의원께 여쭤볼게요. 삼양식품도 사실 황제주의긴 한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 인상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오히려 좋아 땡큐였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불닭 안고 날아올라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불닭 안고 날아올라. 사실 근데 제가 오프닝에도 쓰긴 했지만 불닭볶음면 오른다고 안 사 먹을까 싶은 마음이 저거든요. 네. 저는 사 먹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좋아. 맞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라면이 그렇게 비싼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5% 올린다 하더라도 몇백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좋아하는데 몇백 원 아까워서 안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양식품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삼양식품은 당당하게 가격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서 밸런스 유지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실적도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출 자체가 미국에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찍히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지금처럼 잘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 지금 실적에서 여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사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걱정,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기사가 보는데 그걸 보고 단순하게 모든 투자를 판단하기에는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양식품, K푸드, 라면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살 사람들은 결국엔 사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대한 타격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관세 타격이 굉장히 미미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다가 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다른 국가 돈으로 많은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벌면은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관세가 조금 올라가서 식품 자체가 조금 비싸진다 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 소비 심리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 오히려 더 불닭볶음면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려감보다 더 기대감이 상회할 수 있는 이벤트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삼양식품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네. 1분기 때 25%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20%대를 깨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이 계속해서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게 25% 영업이익률을 찍는 식품주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식품주 살 바에는 삼양식품이 최고다. 이러고 수급이 몰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률 피크아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세론으로 좀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매출액이나 이제 순이익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은 저는 이 기조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전 불닭 2만 원이어도 사 먹어요 라는 좀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미국에 가서 봤는데 미국 친구들이 불닭볶음면 비싼데도 계속 사 먹고 있더라고요. 안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품업계 내에서 불닭볶음면이 특별히 인기를 얻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수치가 좀 훼손되지 않는지만 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불닭 안고 날아올라. 네. 아무래도 일단 삼양식품의 경우 이제 국내에서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어떤 좀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그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죠.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좋아하는 라면의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좋아하는 라면, 좋아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올라도 사 먹게 되고 이게 아마 대다수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삼양식품의 경우는 크게 피해보다도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이제 불닭볶음면 여기에 대한 인기가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매출이 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 큰 열풍을 또 불고 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해외 시장을 또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좀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가장 유명해진 이유 바로 SNS를 통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불닭에 대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 불닭볶음면의 열풍이 쉽게 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좀 이런 SNS를 통해서 더욱더 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제 주력 제품에 대한 판매 증가율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150만 원 보는 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급본부, 이슈본부 두 가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사실 좀 시장이 지수는 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그 안에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을 받쳐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민석 의원 좀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스탠스 비슷할 것 같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큰 파도는 지났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파도는 지났으니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진경 의원의 전략은요? 네, 낙폭과대 실적주에 좀 더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좀 실적주에 관심을 갖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더 우리가 추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여쭤보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좀 장비주들에서 한화 비전은 급락하고 한미 반도체만 올라가는 좀 이런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그래요. 네. 김민석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네. 장비단 왜 이렇게 엇갈린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크게 세론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로 해서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주도하는 기업들이 쉬다 보니까 야 이거 끝났나 보다 하고 좀 세론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어제 한 10% 급등이 나온 종목이 갑작스럽게 13% 급락이 나타나고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기에도 시장이 워낙 약하고 먼저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세론이 만들어져야지만 또 대북주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조용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많이 변동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기회가 주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시작되는 구간도 있을 건데 이번에 반도체 장비, 특히나 하나비전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기회를 잡아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됐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들 세워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김민석 의원의 종목이 궁금해요. 내일 시초가에 그렇다면 좀 큰 파도가 지났으니 다시 시작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주도 사이클 순환매에 따라서 새로운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종목으로는 이엔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이오 사이클이 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인데 이 셀트리온이 움직여야지만 바이오에 대한 상징적인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엔셀은 셀트리온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보다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CDMO 사업부 부서장이 지금 셀트리온 출신에 대한 임원을 이사로 앉혔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모멘텀이랑 같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출신 경영진들이 대거 합류를 하면서 CDMO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고 글로벌 수주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에 대한 연계성을 따라서 셀트리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영업 노하우라든지 인프라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엔셀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CDMO에 대한 매출이 거의 100% 의존도를 하고 있고 그 돈을 벌어서 EN001이라는 유전성 난치성 근육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 결과 데이터
데이터를 이제 논문에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 뒤에 2상, 3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CDMO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5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손이 닿아 있는 이엔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500원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경 요원의 종목도 궁금해요. 네, 전 오늘 좋은 사람들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제 시장을 보시면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거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장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북 경합주들이 좀 더 들썩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과거 개성공단 입주사로 이제 대표적인 경합주에 좀 꼽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언더웨어 브랜드를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마트 이너웨어 좀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날씨가 급격하게 좀 변화가 찾아오다 보니까는 이제 기능성 이너웨어에 대한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가 이제 어떤 뭐 체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소고에 접목하는 제품을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런 소식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대응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적게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 만큼 비중을 크게 담지 마시고 좀 적게 담으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하시면서 제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스러운 외모 목소리와 달리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오늘 대북주로 좀 급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좋은 사람들 내일 시초가에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손절가는 그렇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1,500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